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쭈하나입니다. 올해 연말 여러분들은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1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좀 조용한 연말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코인 시황을 빼먹을 수는 없겠죠. 오늘 기준으로 나온 주요 이슈들과 코멘트들, 그리고 이제 2025년이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2025년에 대한 전문가의 로드맵 전망까지 같이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연말이 되면서 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죠. 두 자릿수 이상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와 탐욕 지수 또한 10월 15일 이후 최저치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Fear and Greed 차트가 사실 집계되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12월 30일 기준으로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 지수가 65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전히 탐욕 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10월 중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최근에 연말 들어서 산타 랠리보다는 되려 투심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 전일 대비는 1.6%, 전주 대비는 2.6% 하락한 93,2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뭐 3조 4천억 달러 부근대 유지가 되다가 지금은 3조 2천억 달러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6.5%, 이더리움이 12.5%를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 여전히 올해 2024년 기준으로는 최고의 자산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2024년대에서 뭐 13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물론 미국 증시에서 더 많이 오른 이제 종목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프레임 안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굉장히 긍정적인 수익률이 올 한 해를 빛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 뭐 금 같은 경우도 30% 정도 사실 금도 계속해서 YTD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하면서 금값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냈는데 그럼에도 YTD 기준으로는 30% 정도 오름폭을 보인 거고 S&P 500도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뭐 엄청나게 폭등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뭐 연말 돼서는 뭐 특히 퀀텀 컴퓨팅 관련주들의 주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뭐 100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지수 인덱스 단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S&P 500은 연초 대비 28% 정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넘게 폭등을 했더라고요. 33% 정도 오름폭을 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산군들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전반적인 자산군 안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자산으로 불릴 수 있는 수준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격에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락의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냐가 되겠죠.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94,000달러의 저항을 뚫고 추세를 전환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94,000달러와 95,000달러의 저항이 고비다라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서 우리가 지켜야 했던 98,000을 지키지 못한 채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94,000과 95,000을 뚫고 그 다음 저항선인 98,000의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 94,500달러 선 아래에서 이미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저항선 돌파에 실패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K33 리서치에서는 다음 달 사실 이틀 뒤죠. 이틀 뒤 1월에는 비트코인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예상치 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K33의 예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이클에 대한 정점 시점을 1월 17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이클이 아니라 이 1월 달 안에서의 피크가
1월 17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1월 20일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이고 그 전인 17일에 아마도 1월 사이클 안에서의 고점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과거에 올라왔던 그 상승폭을 기반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14만 6천 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추정치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12월 특히 중반부터 좀 부진한 흐름이 급격하게 펼쳐졌던 비트코인 1월 들어서 이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추세 흐름이 포착이 될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런 가운데 갤럭시 디지털 측의 입장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뭐 국가라던가 기관들의 수요 확대로 내년 4분기가 되면 개당 가격이 18만 5천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년 4분기에 18만 5천 달러. 어떤 분들께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시점 대비도 100% 추가 상승입니다. 2배 이상 간다는 거고 내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 그리고 기관들의 수요가 더 강하게 포착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현재 시점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그려진다라고 갤럭시 디지털의 보고서 내용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같이 확인해 봤던 부분은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뭐 4천 달러를 우리가 뚫지 못하고 3천 달러 초반대 계속 가격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더 같은 경우는 5,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12월 약간은 조금 힘이 빠지면서 잠잠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1월 들어서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을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대망의 2025년도 비트코인의 로드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탄 오브 크립토 전문가가 같이 공유를 해준 차트인데 이거 위주로 되게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 여기 처음에 이제 start accumulation phase 처음으로 이제 축적에 들어가는 기간. 그래서 2022년도에서 23년도 우리가 2년 동안 또 어떤 분들께는 정말 너무 지루하고 또 어떤 분들께는 지옥처럼 힘들었었던 그 축적의 2년의 시간을 거치고 두 번째 단계인 fast price move 빠르게 가격이 움직이는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텐션을 사전에 만들기 위해서 잠깐 뒤로 물러갔다가 그다음에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는 트렌드 컨티뉴에이션 4단계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그 뒤에도 다시 한번 축적하는 구간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이거를 돌파하고 여기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앞에서 반복했던 이 4개의 단계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축적을 하고 내려갔다가 축적하고 또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가격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직전 고점보다는 낮아지는 수준은 아닌 일단은 여기서 올라갈 때는 추가적인 급등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차트적인 가격은 17만 달러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달러 아래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이 또 다음 피크로 가기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간대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내년 1분기부터 4월이 오기 전에 1분기 동안 가격 다지기를 마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4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해당 올라간 가격대에서 가격 다지기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4분기부터 2분기에서 3분기가 가격 다지기 그다음에 4분기에서는 다시 어느 정도의 가격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크립토 오브 타이탄 오브 크립토 전문가가 함께 공유해준 로드맵대로 내년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나마 긍정적인 또 온체인 데이터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바이낸스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24년 돼서는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안에 들어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거고,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은 코인을 구매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 말인즉슨 언제든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유동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별 코인들에게는 가격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작용을 합니다. 보유량이 지금 3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요. 강한 매수 압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긍정적인 하나의 데이터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 관련된 코멘트도 같이 지켜보자면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자들의 감소 흐름이 이어졌었죠. 그래서 이 오래된 고래들이 최근 들어서 사토시 시대 때 활동했던 고래들이 10년이 지난 지금 뭐 비트를 얼마 팔았다 이런 소식들을 제 채널을 통해서도 종종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보다도 이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지속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의 비율이 지금 75%로 확인이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2%로 확인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비율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는 것은 시장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출시 그리고 ETF로의 유입 급증, 그런 부분으로 인한 새로운 기대감이 이더리움 투자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어떤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더리움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적인 지표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이더리움이 내년에는 가줄 것인가라는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 암호화폐 헤지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는 이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친화적인 규정을 발표를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 유입이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도 좋을 것이다. 라는 입장도 있고요. 반대로 테넥스 리서치의 이 마르쿠스 틸렌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줄이는 미 연준의 매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이더리움은 내년에도 계속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코인의 전망을 놓고 좀 극적으로 나뉘는 그런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프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에 안 넣어왔네요. 어쨌든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급등이 기대된다. 48시간 뒤에 이더리움을 지켜보자라는 전문가의 한 차트가 있었는데 딱 그거를 제가 여기 좀 추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오늘 저녁에 한 8시 정도에 봤던 차트이기 때문에 48시간 안으로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보자라는 한 전문가의 코멘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구두상으로나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이더리움의 가격은 전일 대비 0.9% 하락한 3,360달러 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길 원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이 들어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2달러까지의 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는 7% 정도 가격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죠. 알트코인 셰르파 같은 경우는 리플과 수익 그리고 팝캣이 현재 과소평가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을 놓고는 강세 지지선을 이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면서 리플 2달러, 이 2달러는 합리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사이클 끝나기 전에 사상 최고가 돌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상 최고가 돌파까지도 아직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2달러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겼고요. 그리고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밈코인 팝캣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의 언급을 내놨습니다. 팝캣 같은 경우는 현재도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이어지진 못하고 오히려 몇 주간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코멘트 나왔고요. 그리고 솔라나 킬러로 불리는 수이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 1 프로토콜 안에서도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죠. 근데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약세 흐름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 수이라는 이 프로젝트, 이 네트워크가 시장 안에서의 펀더먼털이 너무나도 견고한 점을 미뤄 봤을 때 수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은 안 되고 긍정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알리 전문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도지에 대한 전망을 갑자기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년에 7,000% 급등한다. 라는 가능성을 지금 내놨습니다. 무려 도지코인이 23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차트 공유를 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도지코인은 0.3달러입니다. 근데 23달러라는 굉장히 대담한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 프랙탈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랙탈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도지코인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지를 4달러에서 23달러로 라고 글을 적었는데 이 알리 전문가가 지금 내놓은 이 차트가 보시면은 2014년부터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프랙탈 구조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다음 도지코인의 가격이 현재 구간보다도 7,000%나 급등한 23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올해도 이미 도지코인은 250% 정도 상승한 바가 있었죠. 근데 과거에 보여왔던 프랙탈 구조를 그대로 대입해서 도지코인 23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알리 전문가의 긍정적인 전망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지 동생으로 불리는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혹시 좀 변동성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시바이누의 선임 개발자가 팟캐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44 에피소드 총 44부작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시바이누에서 생태계에서 좀 주요하게 사용될 이 트윗이라는 토큰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자체에 대한 뭐 기술이라던가 생태계 측면 그리고 이 트윗 토큰이 앞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시장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갈지를 주간 일정으로 팟캐스트를 통해서 내용을 다룬다라고 하는데 뭐 월요일은 밈 이야기, 화요일은 이 트윗 토큰에 대한 이야기, 뭐 목요일은 테크 기술 이야기, 그리고 뭐 금요일은 뭐 소개하고 팔로우 같은 거, 토요일은 뭐 스피리추 영성과 관련된 거를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토너먼트에 할애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선임 개발자가 뭐 공개 활동을 굉장히 꺼려와 가지고 업계에서는 약간 좀 베일에 쌓인 리더다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전문가가 이 선임 개발자가 이름이 쿠사마거든요. 쿠사마 선임 개발자가 드디어 이 커뮤니티에 좀 모습을 공개를 하면서 드디어 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좀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민코인 안에서도 거의 유일무이하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커뮤니티를 확장시켜 오고 있는 굉장히 우등생 밈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바이누 추가적인 기술과 관련된 또 새로운 토큰과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주요 내용이 전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소식들 마무리하기 전에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주목해야 될 코인으로 탑 20 종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스위, 유니스왑, 하이퍼리퀴드 등등등등등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주목해야 되는 1분기, 내년 1분기에 주목해야 되는 탑 20 코인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차트 잘 꼼꼼히 뜯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좀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익명의 고래가 $610만 상당의 피넛을 바이낸스에서 출금을 했대요. 이 말은 "나 피넛 안 팔아. 개인 지갑에 옮겨"가 되겠고요. $610만 의 피넛을 출금한 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피넛 총 공급량의 1%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근데 피넛의 이체, 이 출금이 시작이 되면서 피넛 같은 경우도 좀 가격 변동성이 오늘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미디파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지금 피넛이 더블 버텀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예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피넛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이제 많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 이슈들만 짧게 확인을 해보면 독일 전 재무장관이 또 이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 비슷한 내용도 지난주에도 같이 확인을 해본 바가 있었는데,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요국들이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라던가 아니면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내년에 굉장히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또 반대로 중국에서 나왔던 인민은행의 금융 안정 보고서 내용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추가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51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암호화폐 규제를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에 강조 코멘트를 남겼다라고 하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강하게 매집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중국도 혹시 입장을 선회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강조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정말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내에서는 또 무한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연말을 마냥 기쁘게만은 보내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럴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강한 가격 상승이 아닌 좀 잠잠한 연말, 그리고 또 한국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참사와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저도 너무 이렇게 들뜨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연말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 시청자분들 중에 호주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미국에 계신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안전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한 해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도 잘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가능하면 시황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일이 어려우면은 1월 2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